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6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마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1호 경마였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세이렌한 마필, 세이렌이 당시 인기순위 꼴찌였고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제가 이 현장에서 이 더 플레르 마필을 너무 저평가를 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로서는 좀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군가람 쪽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경주를 제가 틀리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뭐 계속 1-3착, 2-3착입니다. 정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1호 경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1호 경마에 좀 성원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가 너무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에 많은 준비를 했고 제가 역시 적중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토요일 경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요일 경마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공략은 2경주 그리고 4경주가 A급이고요. 오늘 짝수 경주는 다 강공략입니다. 6경주, 8경주 A급. 오늘 최고의 메인은 10경주고 여기에 9경주까지. 자, 후반부에 8경주, 9경주, 10경주를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공략 A급 경주는 4경주, 8경주, 10경주. 이 중에서 최고의 메인은 마지막 2등급 레이스죠. 제 10경주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됐고요. 먼저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은 1번 금세, 3번 우승 콩코드, 4번 세광 파이터. 이 3대의 마필입니다. 먼저 특장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면 금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뒷심의 경쟁력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 자체가 최근에 좀 그렇네요. 이 루키 원경주이긴 합니다만 사이즈가 그다지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1번 금세도 가능권이고 3번 우승 콩코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가장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뭐 마필이 그냥 뭐 억대의 마필,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걸음의 완성도 자체가 좀 남다릅니다. 파워라든가 기본적인 걸음이라든가 주폭이라든가 저는 뭐 한 수의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3번 마필. 4번 세강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세강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이 없었습니다. 원래 차주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추천했고 이거는 글쎄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강 파이터가 키를 쥐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세강 파이터는 GM사를 치렀을 때 출발 연습을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이 GM사가 이 정도로 출발 연습을 하고도 초반에 늦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강 파이터.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우승 콩코드 그리고 1번 금세 이 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이번 경주 3번 1번 추구는 일단은 3번 우승 콩코드를 믿고 갑니다. 3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되고요. 이외 마필 중에 이제 7번 음파 파트너라든가 외곽에 있는 미스터 파워 다 가능권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파 파트너 미스터 파워 마필이 3번 1번을 넘어서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1경주에 거의 최고의 폭탄 복병 마필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 8번입니다. 스터닝 서브라는 마필.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을 자력 입상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가진 기본의 능력, 특히 이 마필이 주행 자세라든가 마필에 뛰려는 의지라든가 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편성 자체가 루키 원경주 치고는 그다지 센 편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8번 스터닝 서브는 직전 경주에 보유한 능력에
거의 10%도 발휘가 안 됐습니다. 이마필이 만약에 80% 정도만 발휘가 돼도 제가 볼 때는 지난주 서울 1호 경마였죠? 세일엔 제2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에 어설픈 마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확실한 복병 마필을 출연된다면 발이 8번입니다. 스터닝 서브라는 마필을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마필. 그래서 1경주의 핵심은 역시 뭐 4번 마필이 좀 키를 쥐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겁니다.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출전했다는 점과 그리고 주행사 때 이마필이 출발 연습 엄청나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반에 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초반의 약점을 3번 우승 콩코드 또는 1번 금세라는 마필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4번 마필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쉽지는 않다. 환수가 된다면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1경주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3번 우승 콩코드 강력한 축으로 인정하고요. 1번 금세입니다. 저는 한방막건을 유력하게 보고 있겠고 여기에 최고의 보병은 8번입니다. 스터닝 서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고 한다면 이제 4번 쇠강 파이터 정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제 1경기입니다.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여기에 8번 이게 뭐 안고 한다면 이제 4번 쇠강 파이터 정도가 가능권을 줄 수 있는 제 1경기입니다. 1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번에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주 환수를 좀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이 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주요 인기 마필은 3두로 압축이 됩니다. 1번 라운더탑 그리고 5번 제추기호 여기에 7번 내길의 위너까지 3두의 마필입니다. 내길의 위너라는 마필과 라운더탑이 직전에 같은 경기를 치렀죠. 당시에 내길의 위너 마필이 선행전개를 펼치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라운더탑이 3위에 차지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라운더탑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좀 인기를 모으면 이 마필은 절대 장담할 수는 없다 라고 여러분께 직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기는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그렇게 뭐 썩 강하게 믿고 가기에는 저에 따른 수준에서는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이 어쨌든 직전에 준우승과 3등을 했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편성이 6등급 10마병 중이랍니다만 상당히 약했었고요. 그리고 포화주로 했죠. 포화주로 치고는 그렇게 기록 자체가 썩 위력적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1번 마필 여기 마찬가지로 내기레너 같은 경우에도 선행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포화주로 해서 거의 지원F 타임이 14초 3이죠. 3런 타임이 39초 4입니다. 엄청나게 뒷심이 밀렸기 때문에 역시나 이 마필도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 5번 제추기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은 오히려 직전의 편성이 더욱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길의 위너는 마필이 뛰었던 이 7월 15일 1경주였죠. 이 편성과 비교해 보더라도 7월 23일 1경주였습니다. 이 편성은 상당히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의 기록을 믿지는 못한다. 또한 불량주로의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4초 2 선입전개를 펼쳤지만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불량주로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썩 그렇게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 5번, 7번이라는 마필이 하나같이 불안수가 있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한번 주목할 마필이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2뒤의 마필 자 바로 외곽에는 11번 일링크스 그리고 12번 태평비전입니다. 태평비전 이 11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번 마필도 제가 직전에 이 마필 절대 안 된다. 저는 능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링크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9천만원의 고가의 마필이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름대로서는 주행사 때 기록이 좀 좋았었죠. 그래서 이 마필이 인기를 모았었는데 실상적으로 이렇게 기록은 좋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용을 놓고 보면 뒷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직전 경기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일링크스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 이 편성에 그야말로 해볼만한 네스를 맞이했고요. 두 번째는 직전 대비 스타트가 많이 향상이 된 그런 현재 내용이 있습니다. 스타트가 그렇기 때문에 11번 일링크스 이번 경주는 주목할 첫 번째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자, 12번 태평비전입니다. 이 마필이 좀 왜소하죠. 상당히 마필 자체가 왜소합니다. 왜소한데 1000m, 1200m 레이스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스타트 능력 또는 근성, 스피드, 겸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하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시종이가 외곽 전개를 펼쳤고 전개를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이때 당시에 양호한 줄의 종반의 기록 보시면 아시죠? 13초 2입니다. 당시에 지온F 타임이 그리고 3번 타임이 37초 8인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양호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기대 위너, 라운드탑, 제축이요. 이 마필들 1번, 5번, 7번과 12번 마필을 비교해 본다면 기록적인 측면은 12번 마필이 훨씬 더 앞서 있는 능력 마필입니다. 마체가 왜소하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12번 마필이 1번, 5번, 7번에 밀릴 이유가 단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제가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2번 태평비전입니다. 이 마필을 노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공략을 진행합니다. 12번 마필. 그냥 뭐 제가 시각적으로 GM사를 보면서 순발력이 좋고 종반의 뒷심이 좋았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데뷔전의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확연하게 12번 마필이 앞서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태평비전은 이번 경주에 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링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가 좋아졌고 또는 직전 대비 힘이 많이 찼고 안장까지 교체가 됐고요. 절치부신 남들로는 마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이 경주는 강공략 경주 이렇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12번입니다. 태평비전을 강하게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5번, 7번, 11번까지 가능권입니다. 1번, 5번, 7번, 11번 믿을 수 있는 마필 12번 태평비전을 믿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힘을 실어들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경주로 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 1200m 레이서되고요. 이 경주는 루키2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외삼마 4등급 마필 간의 경쟁인데 상금이 높죠. 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편성 자체가 이거 상당히 혼전이고요. 생각보다는 엄청난 혼전이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을 주목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번 신의 이름이라든가 6번 드리마일이라든가 외곽에는 11번 우왕룡. 자, 이 3대의 마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4번 신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죠. 제가 이때 당시에 스퍼트빗의 천둥호랑에 적중을 했던 경주였는데 당시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신의 이름 같은 경우는 선행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아쉽게 역전을 당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4위를 굴겠던 히어로 파이터 이 마필도 그 다음 경기에 나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천둥호라는 마필 또 우승을 했고요. 스퍼트빗이라는 마필은 승급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편성은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다. 기록으로 보시면은 1000m 양호한 주로였는데 중반에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 지온F 타임이 14초 이내를 끊었습니다. 지온F 타임이 13초 5였죠. 그리고 3만원 타임이 37초 9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선행을 나섰던 마필치고는 뒷심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 마필의 3위의 성적은 상대 마필이 너무 강했다라고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은 이번 경주 안고 갈 이유는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이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데 있습니다. 실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4번 마필 일단은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6번 드림아일인데 벌써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이 마필이 1억 2천만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일단은 뭐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첫 번째 GM사 때 글쎄요, 이때 당시 걸음은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늑발을 했었죠. 늑발을 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두 번째 GM사였고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마필이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원체 첫 번째 GM사 때도 뒷심의 완성도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로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초반 출발 과정이 유일한 변수이다. 출발 과정이, 그러니까 출발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그 정도의 힘과 완성도가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세영 기술 딱 지켜보면서 특히 1경주부터 딱 지켜보면서 문세영 기수가 정말 엄청나게, 원래 뭐 능력 기수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각오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컨디션도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의 그런 말머리라든가 마필의 그런 성적이라든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놓고 보면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마필은 좀 더 정말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전개가 불리했던 마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내측에 이렇게 뭐 포진되어 있었지만은 빠른 마필이 아니었는데, 와, 그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기수의 역량으로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겠고, 따라서 이제 여러모로 일단 뭐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관건이긴 한데, 지난주에 그런 문세영 기수의 그런 컨디션을 놓고 본다면은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번 마필. 그래서 6번 드림아이는 일단은 관심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관건은 발이 10번, 11번인데 엔딩 파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더욱더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스피드 발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는 그나마 좀 무난한 편인데 스피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순위가 좀 밀리고요. 그러나서는 이제 종말에 또 걸음이 올라오지만은 이미 밀렸던 거리를 격차를 좁히기에는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10번 마필. 자, 키를 주는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우왕룡이라는 마필. GM사 때 모습만 지켜봤을 때는 전혀 마필에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요. 걸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신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외곽 게이트. 특히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행을 받지를 못하고 외곽을 따라갔을 때 시종이간 외곽을 돌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상대 마필이 약하면 모르겠지만 강했을 때는 그 격차를 좁히기에는, 초반에 갭을 좁히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왕룡 같은 경우가 현재 골맞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26조마방 응원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더킨저 스테이스 빼드렸죠. 그리고 1경제 세일엔 추천을 드릴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응원하는 마방인데, 이번 경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1번 마필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11번 마필 아직은 주행도, GM사 때는 뭐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 주행 경기를 펼쳤지만은 외곽으로 딱 밀리는 순간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 마필은 저는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골맞기도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내측에 있었으면 이런 의심 안합니다. 근데 외곽으로 딱 포진되어 있는 순간 저는 뒤로 돌고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방어 정도 염두에 둡니다. 11번 마필. 자, 이런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거는 상당히 좀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외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파워파리 형이 직전에 추임력을 발휘했었죠. 자, 이 마필도 직전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액면상, 그러니까 뭐 마필 가격이 아니라 액면상 중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엄청나게 거림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를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자, 그래서 3경주는 좀 설명이 좀 길어졌죠. 간단하게 2번은 추입이 통하는 마필이고
4번은 선익력 마필인데 직전에 편성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래서 봐줘야 되는 마필. 6번은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데 출발이 관건이다.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딱 계승하는 순간 약점이 거의 다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축은 6번이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은 검증 필요하고 11번 마필은 뺄 수는 없지만은 방어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드림아일입니다. 강하게 믿고요. 노림수의 마필은 4번과 2번입니다. 신의 일은 파워팔이요.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11번 우왕요. 아마 현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뒤로 돌리고 돌아야 됩니다. 뒤로 돌리고 따라서 이제 6번 드림아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신의 이름 그리고 2번 파워팔이요.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늘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정말 이 문제의 경주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죠. 4경주, 8경주, 10경주. 오늘 짝수 경주는 공교롭게도 다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9경주까지 강공략으로 준비되고요. 이 4경주는 2경주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경주 오전장에 가장 큰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인기 마필 믿음이 정말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항상 그렇죠. 변수, 이변이 연출이 된다는 거는 인기 마필들이 부진했을 때 또는 능력 대비 못 뛰었을 때 이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주가 뭐 의지라든가 이런 여부를 떠나서 순수한 능력이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들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4번 용비천을 마필. 저는 객관적으로 선입견 없습니다. 딱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용비천이 뭐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뭐 압도적인 마필은 아니고요. 근데 이 용비천이 과연 이상규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4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8번 담쟁이 아르고 뭐 마치는 왜소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 마필은 좀 나아 보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 뭐 나름대로 1200m 레이스 정상적인 주로에서도 1분 16초대는 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 마필이 그나마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근데 딱 그 정도 수준이죠. 나아 보이는 정도의 수준. 물론 편성상 눈높이를 맞추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충분히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8번 마필. 자,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12번 하얀태양인데 하얀태양 여러분들 보시면은 4월 8일이었죠. 데뷔전 때 포화주로의 1200m 레이스 기록이 1분 18초 3입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 그리고 직전 경주에 1분 16초 3이었지만은 당시에 또 포화주로 약편성이었죠. 엄청나게 약편성에 기록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6주의 공백기에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 그렇고 8번 마필 그렇고 12번 마필 하나같이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믿음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냥 인기 마필이 불안해서 이거는 A급이다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누림수의 마필. 공교롭게도 이제 필이 주목할 마필이 이뒤의 마필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뒤의 마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 6번 매니 위너 마필. 근데 제가 함께 지금 언급을 드리는 마필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냐면 주행사를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마필들의 능력평가의 점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첫 번째가 6번 매니 윈이고요. 두 번째가 3번 펜시플레이라는 마필입니다. 펜시플레이. 분명한 거는 주행사 때 이 마필의 능력이 100이라면 현재 실전에서 보여주는 거는 100은커녕 50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50도 안 되는 모습.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펜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12월 달에 GM사를 합격을 한 다음에 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3월 달 공백기를 가지면서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경주를 치렀는데 간단하게 펜시플레이너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이 마필을 보시면 지난해 12월 달에 GM사를 합격을 했을 때 선행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때도 그에 따른 장점을 살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마필의 걸음이 안 나온 것도 있었고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파행기가 꾸준히 있었죠. 골맞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앞선에 붙었는데 뒤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6월 달에 또 따라갑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상당히 좋았고요. DC 매력 자체가 직전 경기에 또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표현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데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요. 특히나 공백기를 거쳐 6월달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중반에 지원F 타임이 양호한 줄에 12초 7이었습니다. 12초 7. 엄청나게 뒷심이 좋았죠. 거의 뭐 용비처럼 마필과 뒷심을 비교해봐도 이 마필이 오히려 뒷심은 더욱더 나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펜시플레이너 마필은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 마필 같은 맥락인 게 6번 매니윈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미 GM사 때였죠. 1월 13일 이때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력 마필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이었고요. 그런데 데뷔전 때 선행전개 이후에 부진한 모습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집니다. 흡사하죠. 펜시플레이너 마필과 공백기를 가졌고 이때는 또 따라갑니다. 출발과 동시에 또 사행 악벽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에 1200m를 뛰었는데 안장이 이상규 기수였습니다. 약했었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김동수 기수로 딱 교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6번 매니윈이라든가 또는 펜시플레이너 마필은 실점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마필들은 이미 그에 따른 잠재력을 GM사 때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요. 또한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약한 훈련 강도 또는 안장의 약세, 공백기 여러 가지의 그런 악재 속에 아직까지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용비천, 담직야루고, 화얀태양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된다라면은 매니윈, 펜시플레이 3번, 6번 특히 6번, 3번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가 저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좀 더 냉정해 봤을 때는 매니윈 쪽에 저는 좀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번 경주에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4경주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또는 이변에 관해서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편성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용비천, 담징야루고, 화얀태양. 그나마 이제 인기 마필이 3교의 마필인데 3교의 마필 중에서는 8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사람분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 노림수의 마필은 3번 펜시플레이, 6번 매니윈입니다. 저는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매니윈과 마필을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김동수 기수의 기승. 그래서 이 4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환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중심에는 3번 펜시플레이, 6번 매니, 그 중에서도 6번 매니윈이라는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를 A급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4경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2위권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축은 좀 있는 그런 레이스. 좀 있는 게 아니라 축은 믿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축은 믿고 하셔도 마필이 있겠고 2위권에서만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1번 마필입니다. 위너 드래곤이라는 마필. 현재 7조 마반에서는 이제 9번 마필과 동반주라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6전째, 그러니까 5전째였죠?
지난 6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데뷔한 후에 이제 첫 번째 준우승이었는데 이때 당시 내용이라든가 걸음 자체 상당히 좋았었고요. 뭐 내측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걸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기대를 모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직전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제는 거의 박빙 양상이었죠. 이때 당시에 위너들과 맞필이 5위에 그쳤지만은 우승을 했던 신예 마필 맥켈란, 포에이스, 벨비티, 그리고 강철력을 거의 경합 양상에서 횡대 경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소한 차이로 졌는데 걸음 자체는 절대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1300m 레이스 기록이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또는 최종 기록이라든가 3월 타임이라든가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6등급 레이스 치고는. 그리고 또한 이번 경주는 오히려 직전 대비 편성이 더욱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1번 위너 드래곤을 일단은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직전엔 좀 아쉬웠던 게 6월 11일과 비교해봤을 때는 훈련감도 좀 많이 약했었죠. 습보 5바퀴 직전에는 1바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 시점에서 이제 4바퀴니까는 거의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6월 11일 날보다는 좀 더 훈련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경주 편성도 그렇고요. 11번 위너드를 맞비는 일단은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은 11번 맞비 인정하고요. 그럼 이제 관건의 2위권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현재 6번 맞비 제추기로 그리고 8번 최강 라이스 내측에는 3번 맞비 레드 태포 2번 새벽 불빛이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2위권에서 제가 정리를 했을 때 1400 이번에 거리가 1400입니다. 14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필들이 낼 수 있는 기록은 정상적인 주로에서 그러니까는 포화주로 불량주로 다습주로가 아닌 양호한주로 건조한 주로에서 이 마필 낼 수 있는 기록은 1분 30초대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 내에 끊을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면 그 마필이 2위권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 마필들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새벽 불빛도 그렇고요. 레드 태풍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제추기로 뭐 제추기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1400 양호한 주로의 정상적인 주로였죠. 1분 30초대 직전에 건조한 주로의 1분 30초대 딱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마필이 마찬가지로 8번 최강 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전에 1400 건조한 주로의 1분 30초대 그리고 1300 1분 24초대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1번을 주는 게 2번, 3번, 6번, 8번이 가능권인데 제가 한 방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냐면은 발이 3번입니다. 레드 태프나 마필. 레드 태프. 제가 일단은 깊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팩트만 말씀 들어보면 4월 30일 이때의 컨디션인 이 마필이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레드 태포.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고만고만한 마필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3번 레드 태포입니다. 이 마필을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선택이 필요한 경주가 되고요. 11번 마필을 제가 축으로 인정을 했죠.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수의 마필을 안고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한 방으로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말이 3번입니다. 레드 태포. 그래서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5경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마필 같은 경우는 역시 2위권에서 이제 6번, 8번이 조금은 앞서 있는 듯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새벽 불빛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11번 마필 위너 드래곤은 강추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 말이 3번입니다. 레드 태풍 11번을 죽으로 3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씨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글씨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제가 줄였는데 이게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글씨가 또 작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혼돈이 좀 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큰 게 낫겠죠? 이렇게 크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좀 보이기 쉽게 좀 띄어서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띄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 같은 경우는 11번 위너 드래곤은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 저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레드 태풍 쪽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하시는 마피는 6번 제추기로 8번 최강 나이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게 좀 크니까 좀 더 낫네요. 제가 볼 때는 큰 게 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6경주 5등급 1400m 레이스고,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축선정 그리고 2위권 당연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불안한 인기 마필 업계 먼저 설명으로 보면 발이 4번 신의 반전입니다. 신의 반전. 그리고 5번 PNSI. 자, 먼저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신의 반전은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겠고, 자, 이 편성이 5등급 치고는 좀 애매합니다. 약하지는 않습니다. 편성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지는 않고요. 신의 반전의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번에 불안 요소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가 쉽겠죠. 이 마필 엄청나게 큽니다. 악벽도 있고요. 고개치시 엄청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직전에 5번 게이트였고요.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제 3번 PNSI였죠. 이번에 5번 게이트 있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까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NSI라는 마필 보시면은 PNSI라는 마필이 3번이고요. 이번 경주는 5번 마필. 이번에는 5번 마필입니다. 당시에는 3번 게이트. 그리고 신의 반전은 당시에는 5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4번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신의 반전 대단합니다. 악벽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끄는 거고, 마필이 이게 성격이 급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이게 모래를 맞아서가 이렇게 고갯짓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이런 악벽이 좀 있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어가 정말 쉽지가 않죠. 여기서 보시면 이 마필입니다. 계속 기승기수와 싸웁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과의 경쟁이 아니라 기승기수가 이제 제어가 너무너무 어렵죠. 딱 이런 특징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마필 따라가서 모래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물론 모래도 좋아하진 않지만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경주에서 보실 부분이 이 PNSI 직전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필은 중반의 걸음이 많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는 과정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직선줄에 접어들면 또 탄력이 나옵니다. 신의 반전. 근데 그 과정 자체가 힘 소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편성을 말씀드렸던 게, 편성이 정말 약하면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이 마필을 극복을 할 텐데 이게 또 편성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3번 마필 이게 PNSI입니다. 뒷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심 현격히 걸음이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러분께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걸음이 무뎌지죠. 그리고 5번은 걸음이 또 나옵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신의 반전 같은 이제 그 전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준우승을 했을 때였죠. 이때는 5번 게이트였습니다. 신의 반전이 보시죠. 파란색 모델였습니다. 5번 게이트. 그리고 송재철 교수가 기승했고요. 보시면은 이 마필이 앞선의 마필이 모래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곽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마필 고갯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마필이 계속 물고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힘수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근데 그나마 좀 내측으로 갇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나은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기승기수가 엄청 제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에 걸음이 또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번 경주도 이제 신의 반전이 이동환 기수가 두 번의 입상의 호흡이 있는 그런 기수인데 과연 이런 호흡을 잘 보여줄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제어가 잘 되겠느냐, 요 부분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신의 반전. 그리고 앞선에 제가 이 PNSI 말씀드렸죠. PNSI라는 마필, 직전에 이 마필이 중반에 선행으로 준우승을 했는데 걸음이 많이 무뎌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중반에 지원 F타임이 13초 6이었죠. 그 전 경주 13초 3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무려 포화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가벼워졌는데 오히려 기록은 더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담 중량이 53kg에서 56kg 늘었고요. 이번 경주 역시 56kg입니다. 그래서 이 PNSI 역시 이번 경주는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마필이. 그러니까 또 웃긴 게 신의 반전이 직전에 고객짓을 또 심하게 했던 게 PNSI가 댕을 받고 바로 뒤에 따라갔죠. 근데 이번에 또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전과 동일한 전개라면은 이거는 5번 마필은 부담량 때문에 뒷심부죠. 4번 마필은 또 따라가면서 또 이제 모래까지 맞으면서 또 이제 고객짓 끌리고 서로 불편한 겁니다. 특히 4번 마필이 불행수가 있겠죠. 4번 마필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6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현장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2번 은빛 돌풍, 3번 아르고 무적, 2뒤의 마필을 노림수로 가지고 가는데 먼저 이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은빛 돌풍은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근데 이 편성이 5등급 치고는 약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약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요. 아르고 무적 이번에 승급전인데 이 마필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최근에 변화가 뚜렷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이 건파행, 그러니까는 우전지 파행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현재 치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15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14일에 그런 능력 발휘, 그런 경주력이 이번 경주에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체중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들이 공백기를 거치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은빛 돌풍의 능력에 믿음이 가고요. 아르고 무적의 능력에 믿음이 갑니다만 일단은 공백에 따른 체중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들.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도 말이 7번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내용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이 마필이 1300 양호한 주로의 13초 GNF 타임 그리고 3억 타임이 38초 8 상당히 좋죠. 이 정도의 지심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이라는 마필도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6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신의 반전하고 PNSI가 일단은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는 체중계로 봤을 때는 현장 체중 체크까지 이루어져야겠지만은 문제가 없더라면은 2번 은빛 돌풍을 일단 믿고요. 그리고 3번 아르고 무적, 여기에 7번 아름다운 사이, 이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2번 은빛 돌풍, 3번 아르고 무적, 7번 아름다운 사이. 그러면 이제 뭐 축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마필은 2번 은빛 돌풍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 믿고요. 그래서 6경주는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주이고요. 이 경주는 제가 축을 먼저 놓고 갑니다. 자,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편성도 보고 정말 이 편성이면 이거는 정말 되겠다라고 느끼는 정말 딱 오는 마필, 그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1번 두손 클래식입니다. 두손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에서 입사한 경험이 있고요. 꾸준했습니다. 활약이 좀 꾸준했는데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편성과 전개죠. 근데 직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게이트였습니다.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출발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직전에는 내측 진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도 정말 셌고요. 그때 옥천 스나이퍼라든가 베스클롯, 아가판서스 정말 편성이 만만치 않았던 여건이었고 그 여건에서 10번 두손 클래식이 만약에 내측에 포진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봤더니 이거는 입상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능력 발휘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개도 이점이 있겠고 편성에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두손 클래식 마필을 일단은 믿고 갑니다. 1번 마필. 자, 이제부터는 이제 편성을 보는데 여러분들 황금꽃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나름대로 기록은 좀 양호한 듯 보이죠. 기록은.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쳤느냐.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황금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마필은 저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겠고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10번 글로리케인데, 물론 편성만 놓고 보면은 글로리케라는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마찬가지로 편성이 상당히 많이 약했었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최근에 글로리케이는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전개 속에 작성됐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딱 밀리는 순간 최근의 기록을 100%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인데, 바로 아인수페너 마필. 아인수페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선행 1순 했었죠. 당시에 1분 01초 7의 기록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다습주로였죠. 모래 수분하면 10% 다습주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마필이 조금은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인슈페너 마필은 기본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저는 직전 경기를 딱 지켜보는 순간 이 마필이 앞선에 딱 붙었죠. 저는 완벽하게 아인슈페너 마필이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경주 역시 선행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인슈페너 마필은 호전된 모습의 컨디션이라면은 이 정도의 여건에서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11번 아인슈페너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첫 번째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이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4번 PNS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PNS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있었죠. 지난해 10월 달에 경주를 치렀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에 또 공백기를 가지면서 이제 7월 달에 경주를 치렀는데, PNS 골드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필이 3월 17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 GM사 때 이 걸음을 보셔야 되는데, 당시에 같이 GM사를 치렀던 마필들, 한강스카이, 티즈파이팅, 스프링킹, 그리고 킹하너, 럭키온, 아침동작, 장상클리어까지 이 마필들이 거의 상위 등급의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PNS 골드라는 마필은 거의 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상당히 여력이 좋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칠경주의 PNS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GM사 때는 이동진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이제 5번 게이트였죠. 당시에 같이 경주를 치렀던 마필들 한번 보시면은 장상 클리어나 마필 1등급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침 동자 4등급 마필, 럭키온 3등급 마필, 킹하너 3등급 마필. 그러니까는 PNS 골드 위에 있는 마필들은 다 상위 등급의 마필들인데, 당시 PNS 골드 마필은 5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이 추진 강도만 보시고, 그리고 걸음이 어땠는지. 중요한 거는 이 마필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마필들은 다 상위 등급의 센 마필들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란색 모자죠. 5번 게이트 꾸준하게 그냥 제어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거의 종반에도 이 마필이 보시면은 이 마필입니다. 추진이 없습니다. 추진이 없는데 앞에 상위 등급 마필과의 경쟁에서는 거의 걸음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뭐 마필을 제어를 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추진이 없는데 걸음은 정말 좋았다. 끝까지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결선은 통과를 합니다. 자, 이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필이 복귀전을 치렀는데, 글쎄요, 이때는 초반에 또 늑발을 하면서 거의 외곽 전개, 재능력 발휘가 어려웠고요. 직전에도 4개월 만에 나왔지만은 이때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8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딱 보시면은 출발 연습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목요일까지 해서 이 마필이 출발 연습을 4일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바에서도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고, 출발만 원활하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GCM 믿음이 가는 마필이죠.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4번 PNS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PNS 골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먼저 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손 클래식은 편성도 되고
전개도 이번 경기는 정말 좋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번 마필은 최근에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던 그런 전력이고 4번 말씀드렸죠. 노림수의 찬스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10번도 최근에 편성이 좀 약했었고요. 반면에 11번 아인슈페너는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에 앞선 공략이 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마필 필이 안고 가야 됩니다. 마바에서도 이 마필 따른 거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인슈페너까지는 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1번 두손 클래식을 축으로 해서 누림수는 4번과 11번입니다. 뭐 안고 간다면 역시 뭐 3번 황금꽃 그리고 10번 글로리케이 정도가 되죠.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번 큐피드 시크 정도가 그나마 이제 선행력 마필이긴 한데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조 마방에서는 2번이 아니라 4번이다. 피네스 골드. 그래서 1번을 축으로 해서 4번, 11번을 우선적으로 주문을 하고요. 안고 한다면은 3번과 10번이 가능권입니다. 노림수는 1번 축 그리고 4번, 11번입니다. 저는 7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모등급 1200m 레이스 이제 후반에는 연타입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고 8경주 A급 여기 10경주 메인까지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되고요. 8, 9, 10경주 한번 강하게 여러분께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는 좀 엄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경주 엄선할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충마 선정입니다.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4번 라운더맨 그리고 7번 단디 외곽에는 10번 아가판서스. 자 먼저 10번 마필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직전에 앞선의 경주 이렇게 두손 클래식이라는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필이 이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었다 말씀드렸죠. 그 센 편성에서 우선했던 마필이 아가판서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아가판서스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부담 중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직전 대비 무려 3.5kg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kg 짊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3.5kg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마신을 본다면 6마신차 초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뭐 1초 이상이 늦어지죠. 산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200을 뛰었을 때 동일하게 경주를 치렀다면 57을 짊어졌으면 이 마필이 1분 16초 8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수치를 놓고 본다면 환산 기록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아가판서스는 경륜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강편성의 걸음은 좋았지만은 57km면은 절대 쉽지만은 않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4번 마필이 직전에 데뷔전 때 우승을 했는데 뭐 내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군가람이라든가 또는 트라움킹이라든가 뭐 물레방아 이런 마필들이 절대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의 거리가 1200m 레이스로 늘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보여주고요.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7번 단디입니다. 단디라는 마필. 출전 주기가 이제 지난주에 원래 출전 예정이 있었다가 한 주가 미뤄졌는데 이미 이 마필은 지난주에 다 만들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단디라는 마필. 마필의 컨디션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4월 30일이었죠. 이때는 공백기가 좀 있었고요. 4월 30일, 7월 1일 그리고 현재 한 주가 딜하게 되면서 이제 8주만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컨디션은 문제가 없다. 특히 이 마필이 현재 그런 상태라면은 4월 30일 이때 보여줬던 이 컨디션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단디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A급의 강력한 노림수는 바로 7번입니다. 강축으로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자 2위권에서도 노림수의 마필은 첫 번째 바로 2번 원더풀 우먼입니다. 원더풀 우먼. 원더풀 우먼이 지난 6월 4일 또는 7월 1일이었죠. 이 두 번의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7월 1일 이 경주를 주목을 하는데 이 편성이 국산마 5등급의 상당히 강편성이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원더프로모는 맞빌이 내측 최대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따라가서 3위로 이렇게 또 모습했죠. 그리고 직전에는 거의 힘 한 번 안 썼습니다. 안 썼다 못 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는 거의 출발부터 꼴찌, 끝날 때까지 그냥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는 마필은 아니고요. 이번에 내측 게이트의 2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선행 출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내측의 선위권에만 붙어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원더프로먼이고요. 주목합니다. 원더프로먼. 두 번째는 문세영 교수가 결승한 럭키바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럭키바운스라는 마필이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계속 부진했는데 직전에 최근 대비 가장 좋았던 걸음이었고요. 여기에 문세영 교수의 안장이라면은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문세영 교수는 달라졌다. 더욱더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수월하게 선의권에만 붙어주면 직전의 걸음이 종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능력 발휘도 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럭키바운스. 그리고 이외의 마필은 4번 라운더맨.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8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7번 마필의 믿음이 우선적으로 강하고요. 두 번째는 외곽에는 10번 아가판서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외곽으로 밀렸고 부담리에 57이면은 직전 대비 기록이 1초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쉽지만 않다. 그래서 8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전이고요. 믿음의 마필은 7번입니다. 단디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누림수의 마필 2번 원더프로먼, 그리고 4번 라운더맨, 6번 럭키바운스를 강하게 들어갑니다. 7번은 축을 해서 2번, 4번, 6번이고 이게 그나마 환수가 된다면 이제 10번 아가판서스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7번을 축으로 2번, 4번, 6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8경주 A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후반에 계속 정진합니다. 구경제 역시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경조. 자, 이 경주는 조금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에 대상경주에 추천했던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대 마필 모두 앞말이고 최근에 주요 앞말 대상경주 추천해가지고 강자와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등급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에 나름대로 뛰었던 마필인데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조금은 상반됩니다. 평가가.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점순이고입니다. 점순이고 생각보다 이 마필은 상당히 마필이 셉니다. 점순이고 같은 경우는 올해 펼쳐지는 국산 3세 앞말 대상 경주였죠. 루나 스테이크스, 코리안 오크스, 경기도 지사배까지 거의 앞말 3관대로 보시면 되는데 다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6등, 4등, 4등을 그렇게 또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략이고요. 전형적인 취입 성향의 마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취입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10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게 능력을 일단 믿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상 경주 이전에 점순이고는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이었죠. 5등급에서 준우승 한 다음에 대상 경기에 꾸준하게 출전했기 때문에 현재 부담 중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51kg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건 자체 너무 좋고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최근에 대상 경주 연이은 출전 때문에 이 마필이 피로감이 가중이 되지 않겠느냐.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훈련 강도를 놓고 보시면 그렇게 이 마필이 이번 경주를 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대상 경주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무리해서 전개를 펼쳤다기보다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와서 종반에 딱 한 발을 쓰는 다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점순이고는 최근의 행보는 조금은 무리한 일정이었지만은 또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무리하진 않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51kg의 부담량까지 감안해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점순이고입니다. 이 마필을 첫 번째로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고요. 자, 이제 관건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타우루스킨.
이 마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죠. 코리안 오크스배,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 두 번 연속 이 마필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만 놓고 보면 순위만 점순위고한테 좀 밀렸을 뿐이지 이 마필도 그렇게 나쁜 거라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타우루스키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 타우루스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추임력도 발휘했었지만은 2월달, 4월달에 경주를 지켜보면 이 마필이 힘이 차면서 앞선에 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에.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전의 스타트 능력에 조금은 미흡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2000m 레이스였고 상대가 또 강했었고 빨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글쎄요, 예전에 그런 스피드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마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고, 마지막으로서는 타우루스키는 대상경주 출전 이전에 4등급에서 우승을 했던 마피였기 때문에 현재 부담 중량이 55kg를 짊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비 훈련 강도는 좀 많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모로 이번 경주 4번 마필에 있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대상 경주전 해가지고 한 세트 위에 마필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당연하게 10번, 4번 한방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4번 마필은 좀 의심이 간다. 여러모로 스피드감이라든가 또는 부담 중량 또는 훈련 강도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예전 대비 경주력에서는 조금은 100%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런 판단해두고요. 4번 마필. 그러면 대안이 있다라면 2위의 마필입니다. 바로 6번 로긴팩트.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썬더플래시. 썬더플래시라는 마필도 이제 우승을 했었죠. 지난 4월 9일 레이스였습니다. 이때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마필이 부중이 대폭 늘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적응력을 보이면서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력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1km 더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런 적응력과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56km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썬더플래시. 그리고 말이 이제 로긴팩트인데 이 마필은 정말 변했네요. 이제는 인정해줘야 되고, 지난 7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좋았습니다. 5월 28일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낌이 왔는데 직전 경주는 거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거의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임력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도 최근의 성향은 거의 전형적인 추입 성향이죠. 근데 이 편성이 말씀을 드렸듯이 빠르고 강한 마필이 거의 없는 데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로긴팩트의 그런 최근의 컨디션과 걸음이라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52kg의 부담 중량에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번 로긴팩트라는 마필은 저에 따른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는 간명한 게 이 4번 마필에 따른 평가입니다. 타우루스키. 이 마필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면 이 구경주는 강공략으로 가라마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0번 점순이고 일단은 10번 마필을 믿고요.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마필 6번 로긴팩트 그리고 11번 썬더플래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두 방을 강하게 누리고요. 안고 간다면은 4번 타우루스키는 안고 가는 정도로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11번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시고요. 4번 타우루스키는 여러모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안고 가는 마필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메인입니다. A급 메인이고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또는 최소한의 복귀를 했다라면은 필히 집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 마필을 찾았고요.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인기 마필이 3번, 6번, 1번이죠. 1번 라스펀치는 분명히 최근에 관심이 좋습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고
1200m 레이스에서 추입이 통한다? 이거는 높게 살만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1400m 레이스 여유있게 올라왔던 모습이었고요. 단 중요한 거는 3등급에서 이제 2등급 승급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래도 이제 3등급하고 2등급은 분명히 갭 차이가 있습니다. 뭐 등침을 좀 많이 빼주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갭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이 변수가 되겠고, 자, 이 나루토라는 마필, 근데 여러분들 이 설명 자체가 크게 중요치가 않은 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나루토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 불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1번 게이트에 무려 4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정확하게 5연속 입상이었고 4연승이었죠. 4승, 준우승 1회, 최근에 5번의 경조, 직전 승급 이전의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직전에 왜 불안하다고 봤냐면, 물론 이제 52kg의 부담 중량, 문세영 기수의 기승 상당히 좋죠. 게다가 1번 게이트 2점까지 빠른 선행력 마필입니다. 주로는 포화주로 두 가지만 봤습니다. 1600m의 거리 경험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역시 3등급에서 2등급 승급전은 절대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행 경기를 펼쳤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제 평가가 중요한데, 직전 대비해서는 좀 나은 여건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뭐 1200m 거리라면 이미 검증된 거리고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이마필을 축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2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물론 출발 연습 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주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출발 연습에 이마필 공을 들였는데, 나루토라는 마필이 이전의 경주를 보시면 최근에 성적을 냈을 때는 거의 선행 1변도였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역시 선행 유력하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외곽의 질주본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르기 때문에, 또는 질주본은 정말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은 무조건 때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3번 마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진 않겠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3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마필이 나오죠. 6번 라운드 Z. 현재 이 마필 인기순위 2위 정도가 예측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라운드 Z라는 마필이 이제 3등급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직전에 이게 승급전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이 부담 중에 영향 때문에 직전에 점핑 추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 신분으로 2등급 경주에 추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강해졌지만은 등침을 줄이겠다. 이런 나름대로 그런 목표였었고, 직전에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충분히 그에 따른 성과를 냈던 마필이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진짜 승급전이 많은 마필.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직전에 3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여러분들 스피도 4번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라운드 Z는 직전에 3위를 기록을 했었고 스피돔은 하위권이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 라운드 Z는 인기순위 2위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스피돔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10번 게이트의 라운더 Z입니다. 김태희 기수죠. 7번 게이트. 7번 게이트의 스피돔입니다. 임다빈 기수.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라운더 Z도 그렇고 스피돔도 빠른 마필인데 이때는 출발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7번은 약간 충돌도 있었고 10번은 또 외곽 게이트였고요. 그런데 직선주로의 2대의 마필의 탄력을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라운더 Z 하늘색 모자죠. 10번 게이트. 이 마필은 좀 더 빨리 붙어줬고요. 스피돔은 거의 꼴찌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따라가고요. 갈색 모자의 스피돔입니다. 지금 꼴찌죠. 꼴찌, 스피돔, 라운더 Z. 직선줄의 걸음을 한번 보시면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코너를 잘 돌았기 때문에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중반에 탄력을 한번 보시면 10번은 꾸준하게 걸음이 발휘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당히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스피돔이.
탄력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m를 남겨두고 이제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10번을 넘어서는데 4번 마필. 당시의 질주번이었죠. 이 마필이 약간의 외곽으로 삐지면서 여기서 방해를 7번이 받습니다. 딱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당시에 방해를 안 받고 그대로 나왔더라면은 10번 마필보다는 7번이 무조건 걸으면 이기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더 보시면 아시겠죠? 탄력을 10번과 7번입니다. 탄력이 딱 나오는 시점에서 이 마필은 방해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미 결과는 끝났죠. 그리고 10번 마필은 그대로 탄력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3위로 기록을 했고요. 스피돔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이 걸음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더제트란 마필,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3위죠. 그리고 스피돔이 거의 인기순위에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마필이 만약에 다시 한번 뛰는다? 4번 마필이 6번 마필한테 지리우는 1이 아니라 단 0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노림수는 발이 4번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뭐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마필을 제 영상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스피돔은 2등급의 강자급입니다. 물론 이제 6세의 나이가 됐고 공백기도 거치면서 이제 예전의 능력의 100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특히 라운더 제트가 이 정도에 많이 팔리는 여건이라면은 6번 스피돔은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제가 앞선에 충마로서의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라누트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력하긴 합니다. 출발 연습도 공을 들였고요. 근데 라누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2등급에서는 검증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발이 4번입니다. 스피돔이라는 마필을 자신있게 믿고요. 오늘 마지막 A급 메인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4번 스피돔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노림수의 마필이고 다 오픈을 했고요. 이외의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로팅 나일리도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이 이 마필도 승급전이죠. 근데 3등급에서 울프 플레이라든가 또는 세네킨, 파루키우스, 옐로우캣, 니얼마 이런 마필들을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호전된 모습의 건프라는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10경주는 만약에 3번을 축으로 인정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4번 스피돔을 축으로 인정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을 안고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4번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경주 이 마필의 능력 또는 최근의 경주력 믿고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10경주 메인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픈을 했죠. 그리고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건 이제 3번이 축이냐 4번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최종의 판단은 현재 하겠지만은 일단은 누림수는 4번입니다. 스피돔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었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의 A급 메인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의 누림수는 4번 스피돔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경주까지 예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신 이제 한 유저분께서 댓글로 좀 이렇게 글씨가 너무 좀 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렇게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또 글씨가 너무 얇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좀 굵게 해봤는데, 굵게 하는 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제가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후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해 주시면 또는 조언해 주시면은 적극 수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어찌됐든 후반부에 8경주, 9경주, 10경주는 좀 정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말 오전장부터 한번 집중력 있게 현장에서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격을 얻으셨으면 정말
하는 바람입니다. 더할 나위 없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봉경마TV 많은 성원, 많은 성원이라는 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